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업계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농작물 수급 불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우려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농민단체들이 농작물 수급 불안과 코로나19 농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농업계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강창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농민단체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농작물 수급 불안과 코로나19 피해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전국 마늘 생산자협회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의 햇마늘 추가 수급 안정 대책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햇마늘 추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며 총 5만 톤 이상 추가 생산 예상량 전체에 대한 시장 격리와 수출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늘 생산자협회는 정부의 햇마늘 추가 수급 안정 대책이 가격 안정에 실패했던 지난해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을 그대로 답습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작년에 해왔던 이런 구태 정책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같이 제시되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해왔던 정책들을 그대로 나열해 놓은 모습들이 저희 농가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고 특히 정부가 농협을 통한 수매 대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우려했습니다. 마늘 주산지 농협에서 추가적인 수매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생산자협회는 산지 농협이 수매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손실 보전 등의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의 마늘 공급 과잉의 근본적인 원인인 수입 마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산의 과잉이 아니라 수입 김치와 가공 양념류의 급속한 확대가 주요한 원인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입 김치와 수입 가공 마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수립해서 이 밖에도 정부 비축 수매 물량 확대와 구체적인 마늘 수출 방안 마련, 재고 마늘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농민 대회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 해결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과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마늘 양파 생산자협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모였습니다. 쉼터부리를 부리시면서 우리가 만든 쉼터부리 농산물이 부대접을 받고 지금까지 설 자리를 못 잡고 한편 코로나19 농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청와대 앞에선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농민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농업계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농축산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날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 길,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전국축산관련단체 협의회 소속 38개 농민단체는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농업계 피해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농축산 먹거리는 1, 2차 예산에서 제외되는 현실이다. 이마저 제3차 추경 예산에 농업, 농축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 농축산 단체, 농업인들은 이 현실을 자시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 통해 분명히 이 정부와 국회에 전하는 바이다. 농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농작물 수급 불안까지 나타나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토로합니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서울 지역 모든 학생이 10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만 86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친환경 농가와 학교 급식 업체들도 이번 사업으로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10만 원 상당의 친환경 식재료 바우처를 시내 모든 학생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가정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코로나19로 납품이 막힌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입니다.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학생 식재료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학이 2달 이상 미뤄지면서 지출하지 않은 학교 급식 예산을 활용해 1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무상급식
제외 학년인 고1 학생들까지 포함한 서울 시내 모든 학생들에게 총 860억 원의 재원을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농가와 급식업체의 고통을 나누자는데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추진됐습니다. 사업에 드는 재원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청이 각각 5대 3대 2 비율로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어렵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이 위기 속에서 환경 친화적 농사의 소중한 꿈을 저버리지 않고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이어갔으면 하는 지원 대상은 초중 고교와 특수학교 등을 포함한 1,335개 학교의 86만 명입니다. 식재료 바우처는 모바일 쿠폰 형태로 제공됩니다. 각 학생 가정의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발송되며 모바일 쿠폰에 배송받을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문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쿠폰으로는 3만 원 상당의 친환경 쌀과 3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 또는 농수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4만 원은 농협몰에서 학부모가 직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자녀의 학교에서 직접 주소지를 제공받아 식재료를 배송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많은 가정이 누릴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신선 채소의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주력 시장이던 일본으로의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류 수출이 대폭 감소하는 바람에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일본 신선채소류 수출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일본으로의 신선채소류 누계 수출액은 3,57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감소했습니다. 품목은 파프리카와 토마토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국무역협회의 통계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무역협회는 토마토의 1월에서 4월 누계 수출 물량이 1,314톤에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프리카 역시 4월까지 수출 물량이 8,4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했습니다. 두 품목 모두 거의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농가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 산지에선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일본 시장 내 코로나 때문에 업체들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10군데 한 업체에서 한 3군데만 오픈하고 나머지는 문을 다 닫은 바람에 방울토마토는 이제 내수를 좀 돌려야 될 상황이 됐고. 일본으로의 화훼류 수출도 급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 4월 말 기준 화훼류 수출액이 16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소비가 안 되는가 봐요. 일본 꽃값이 단가가 상당히 떨어지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나가기가. 거리두기 해지 안 되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신선 채소류 가운데 아세안과 인도, 즉 신남방 시장으로 나가는 딸기의 수출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5% 줄어든 2,32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신선 채소류가 아닌 김치와 라면, 인삼의 수출액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각광받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식품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김치는 올 4월 말 기준 누계 수출액이 4,51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7% 늘었고 라면은 전년 동기 대비 34.5% 증가한 1억 9,400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렸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인기와 SNS의 조리법 소개 영상에 힘입었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가정 내 소비가 많은 과자류와 소스류 등 가공식품의 수출도 증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간의 수출 성장세와 각국의 식습관을 고려해 국가별로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아마존 등 대형 온라인몰과 연계한 한국식품 온라인 판촉전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 주력 수출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해소책으로서 온라인 마케팅과 물류 지원을 확대하고 기능성 식품과 같은 유망 품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항공 운임 인상에 대응해 물류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해상 냉장 컨테이너 운송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구제역 항체 형성률 미달 농가에 대한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에 이어 두 번째로 양돈 농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농가들의 승소가 이어지면서 항체 형성률 관련 과태료 이의 신청이 제기돼 있는 타 지역 법원 판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기준 미달을 이유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경기 안성의 한 양돈 농가가 제기한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양돈 농가는 지난해 말 구제역 항체 형성률 기준인 비육돈 30%, 번식돈 60%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안성시로부터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구제역 백신 접종을 꾸준히 해왔고 이를 증빙할 서류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항체 형성률이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가전법은 투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항체 양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양돈 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하였음에도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겁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례의 내용입니다. 안성시는 최근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항체 형성률 기준치 미달을 이유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선 똑같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농가가 제기한 이의 신청에서 농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잇따른 법원의 농가 승소 결정은 앞으로 구제역 항체 형성률 관련 과태료 이의 신청이 제기돼 있는 다른 지역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돈업계는 농가 승소가 지속될 경우 항체 형성률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농식품부는 항체 형성률을 기준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의 옳고 그름은 법리 해석 다툼 중에 있기 때문에 현 정책 기조에 변함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공익직불제 상담 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전담 콜센터는 농업경영세 콜센터 대표번호와 일원하에 운영됩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공익직불제 신청과 부정수급 신고 절차 안내 등으로 콜백 및 전문가 심층 상담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직불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전담 콜센터 대표번호 1644-877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식품 소속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달에는 7일 전남 무안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실시되며 오는 6월 말까지 농식품부 소속 산하기관 본원 및 지원에서 약 3천여 명의 임직원이 일손 돕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일손 돕기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농축산물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생활 활력 지원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이 회장은 7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농산물 꾸러미 및 도시락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농협은 이날 농산물 꾸러미 5만 개와 우리 농축산물로 만든 도시락 40만 개를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꽃매미 등의 돌발 해충 부활 시기에 맞춰 오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돌발 해충 공동 방제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관할 시군은 기관 내 공동 방제의 날을 지정해 도내 농경지와 산림지를 대상으로 지역 단위 집중 방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산림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농업관측 정보는 토마토, 오이 등 과채와 사과, 배 등 과일 분야입니다. 먼저 과채의 5월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채 중 오이와 풋고추, 애호박, 수박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토마토와 딸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이, 풋고추, 애호박, 수박의 가격은 전년보다는 낮아질 전망입니다. 출하량에 따른 가격 전망을 품목별로 살펴보면요. 일반 토마토와 대추형 방울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딸기 역시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전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애호박도 출하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풋고추 역시 전년보다 가격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참외와 수박인데요. 둘 다 출하량이 증가해 전년보다 낮은 가격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과일 5월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사과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약보합으로 전망되고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는 배 역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5월 하우스 온주는 출하량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시설 포도의 출하 면적도 전년 대비 줄어들 전망입니다. 수입 과일들의 5월 수입량을 전망해 보면요. 키위를 제외하고 오렌지와 포도, 체리의 수입량은 주 수입국의 작황 부진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올해 과일들의 재배 면적과 생육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배, 포도 재배 면적과 사과, 성목 면적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감귤과 복숭아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화기를 맞은 과일들의 생육 상황이 전년보다 좋지 않은데요. 4월 초 기온 하락으로 사과, 배, 복숭아의 저온 피해 발생이 전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농업관측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이 갑작스럽게 더워지면서 시원한 게 생각나는 요즘인데요. 영양과 수분 가득한 제철 과일로 건강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제철 음식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제철에 나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은 영양소가 더욱 풍부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제철을 맞은 아삭아삭한 식감의 오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리로 만들어 먹어도 맛있는 아삭아삭한 식감의 오이.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오이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오이에는 소변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뇨 효과가 있고 장과 위를 이롭게 하며 갈증을 그치게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실제로 오이의 수분 함량은 95% 이상으로 갈증 해소에 좋습니다. 또 칼륨 함량이 높아 나트륨과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칼슘 흡수를 높여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오이는 위액과 소화액 분비를 도와 위장 운동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역시 풍부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이 껍질 속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 되도록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는 100g당 9kcal 정도로 굉장히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은데요. 각종 노폐물이나 중금속, 알코올의 배출을 도와줘서 피부의 톤을 맑게 해주고 또 습기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껍질에는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활성이 높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이의 품종은 크게 취청과 다다기로 구분됩니다. 취청 중에 가시가 도드라지게 있으면 가시오이, 없으면 청장오이라고 부르고 다다기 중에서 흰색이 많으면 백다다기라고 합니다. 취청오이는 주로 절임이나 김치용으로
백다다기 오이는 생채나 오이 소박이, 오이즈 등으로 활용합니다. 원래는 보통은 저희가 그 오이 무침이나 오이 소박이를 많이 해 먹었었는데요. 요즘은 매일 오이를 먹으려고 그냥 다른 야채 샐러드에 오이 어슷 썰어서 그냥 넣고 소스 끼얹어서 매일 아침 먹고 있어요. 오이는 구분 정도가 심하지 않고 머리부터 끝부분까지 굵기가 일정한 것이 좋은데요. 이번에는 영양 만점 오이 장아찌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오이를 소금에 문질러 씻은 뒤 5cm 정도 길이로 4등분해서 썰어줍니다. 양파는 굵게 채 썰고 고추는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물과 소금, 설탕, 간장을 넣은 뒤 중간불로 끓이다 식초를 넣고 불을 끕니다. 준비해둔 재료에 뜨거운 상태의 절인 물을 부어 식힌 다음 하루 정도 냉장 보관하면 아삭아삭한 식감의 오이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오이는 신선함이 생명이죠. 오이를 장기 보관할수록 물이 생겨 아삭한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이를 보관하실 때는 키친타올이나 종이로 감싼 뒤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